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놀 인터파크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수백만 원의 카드 결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달 만에 사건을 미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의지가 미온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인 놀 인터파크에서 가입자 몰래 수백만 원이 부정 결제되는 피해가 집중 발생한 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인 박모 씨는 지난 7월 초에 이미 같은 방식으로 400만 원이 넘는 부정 결제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월 9일이고요. 시간이 새벽 시간대였어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그러나 신고 2달 뒤인 지난 9일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는 관리미제 사건으로 등록한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수사하고 IP 우회 업체를 압수수색까지 해봤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행적을 추적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IP의 소유주가 그렇게 하고 정보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의 경우 초반 개별 피해 사례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놀 인터파크에서 확인된 부정결제 피해 관련 신고도 기존 100여 건에서 400여 건으로 4배 넘게 늘어났고 피해 금액도 최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사안을 접하다 보면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요. 상위 기관인 좀 이제 경찰청이라든가 지방경찰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놀 인터파크 측은 부정결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결제 대행사 등은 400여 건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도암댐 비상방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하루 10,000톤씩 남대천으로 유입됩니다. 보도에 김형호 기자입니다. 강릉시 오봉댐 아래 도암댐 방류수가 나오는 관로 주변에서 시설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봉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막고 도암댐 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암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 원자력은 발전용으로 사용했던 관로에 각각 지름 25mm의 관 2개를 연결했습니다. 수압을 낮추기 위해 지름 80mm의 관을 연결해 하루 10,000톤의 물을 배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5km 길이의 도수 관로에 갇혔던 물 15만 톤을 먼저 내려보냅니다. 배관이 이 입구 밸브 물 안에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도수 관로에 안에 있는 물이 이쪽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수 관로의 물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로도 투명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물 기준의 테스트를 해봐도 전혀 이상이 없다. 먹는 물로도 적합하다. 사용 가능하다. 그냥 원수를 가지고도. 방류 15일이 지나면 도암댐 중층에 있던 물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수질 검사는 환경부까지 나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방류 이후에도 정기적인 수질 검사는 계속됩니다.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그 가정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방류 전 수질 검사에서는 총인과 용존 산소량 수치가 하천 2급수 이하로 좋지 않았는데 총인은 정수 과정에서 거를 수 있고 용존 산소량은 방류 이후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오봉댐 주변의 배출구로 나온 도암댐의 물은 남대천 하류로 8.5km 떨어진 이곳에서 취수돼 홍제 정수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현재 30% 가까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도암댐 방류는 내일 오후 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이 되지 않아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수질에 문제가 없는 한 도암댐 물 방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기에 산속에서 LP 가스통까지 동원해 불법 취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현장은 지역 산악연맹 간부와 회원들이 주최했던 등반 대회였습니다.
김준경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남산. 등반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 앞에는 LP 가스통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누군가 큰 솥에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차장에서 수백 미터 들어간 산속입니다. 홍천군 산악연맹이 등반대회를 열었던 현장에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고 주변이 온통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어 자칫 불이 옮겨 붙는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산에서 허가 없이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에서 산 쪽에서 화구를 사용하고 취사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올라갔다 오셨나요? 네네,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근데 그 허가 받고 하신 거라고 하셔가지고. 산악연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자체에 취사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소방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데서는 불을 펴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기라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산악연맹은 화기 사용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등반대회 협조 공문에는 산불을 비롯한 사고 예방이 허가 조건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화기 사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유선 연락 및 현장에 출동해서 취사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 달 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혈세 2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등반 대회에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 주체인 군수를 비롯해 지방 의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당시 야외 외빈 좌석 바로 뒤에는 취사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홍천군은 취사 행위가 시작되기 전 군수는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물들의 공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주가 가능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요 건물 상가 18곳, 지식산업센터 3곳 등 21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상가의 공실률은 37%,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모두 운영률이 공실률보다 더 높았지만 상가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거리, 주택단지 주변 등 입지에 따라 건물별 공실 격차가 컸습니다. 원주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문화방송 창사 55주년 기념식이 오늘 원주 MBC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전병덕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역 소멸로 인한 지역방송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민들의 삶을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는 공익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선 저널리즘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외부 인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고 방송국 개국 등 원주 지역 방송의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의 고장 원주에서 라면 페스타가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우산동 상지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립니다. 해외 5개 나라 이색라면과 우산동 상인들이 각 가게별 특별 레시피로 만든 라면을 맛볼 수 있고 삼양존에선 시식, 게임, 할인 등이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됩니다. 본 무대에선 나폴리 마피아라 알려진 권성준 셰프의 쿠킹쇼, 먹방 유튜버 라이브 방송, 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펼쳐져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횡성 8대 명품 중 하나인 더덕을 주제로 한 향토축제 제12회 횡성 더덕축제가 오늘 개막해 3일간 열립니다.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 축제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더덕 현장 경매와 더덕구이 만들기 체험, 더덕 불고기, 더덕 비빔밥 등 더덕을 활용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강원 지역 밴드 경연대회는 올해 축제부터 전국 단위 대회로 확대됐고 첫날인 오늘은 원주 MBC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평창 지역 청소년들과 교육장이 직접 만나 교육 현안들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창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 현안들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육,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진로 교육,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 마을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오늘 횡성농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한의대생, 안경사 등 의료진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횡성농협에서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구강검사, 눈검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 5개 농협이 추진하는 올해 왕진버스는 안흥, 공근, 횡성읍 지역을 마쳤고 연말까지 우천과 둔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정된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평창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안심마을 주민, 치매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예방 활동에 이바지한 유공자 5명에게 표창이 수여되고 치매 환자의 작품 전시, 치매 안심마을 어르신들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했던 8조 6천억 원대 추가 경정 예산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했던 8조 6,919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1차 추경 때보다 5,22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80%가량인 4,319억 원은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고 214억 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180억 원은 그린 리모델링 몫입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오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역 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원주시의 자체 사업으로 다음 달 27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